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 나오셨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 주춤했던 코스피 어느덧 2,700선에 성큼 다가섰습니다. 오늘은 어떤 섹터가 주인공이었나요? 네, 오늘은 경기가 좀 안 좋아지니까 오히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이루어지면서 그리고 또 오늘은 여전히 젠슨 황이 역시 세계적으로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네. 젠슨 황의 언급 하나 때문에 삼성전자가 3% 가까이 급등을 하고 네. 또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빠졌던 낙폭과대 섹터였던 2차 전지가 금리 인하 기대감과 그리고 중국이나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관세 이런 것들에 대한 반사 수혜로서 2차 전지에 대한 강세도 이루어졌다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주주들은 그 젠슨 황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세상 다 가진 분. 오늘 뭐라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네, 언급 자체로서 이번에 삼성전자의 HBM이라는 이 반도체 이것에 대해서 품질 이슈 관련된 테스트가 실패한 것이냐는 기자 질문에 대만에서 한 이야기를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다만 붙여진 단서가 뭐냐면 인내심이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엔지니어링적인 약간의 어떤 언급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것은 완전히 통과됐다기보다는 이 마이크론이나 삼성전자의 제품을 좀 더 테스트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네, 장기적으로 봐서는 납품을 좀 할 것으로 지금 시장은 보고는 있습니다. 아직까지 난제가 조금 있어 보이긴 한데 시장에서는 좀 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한 번 어떤 테스트가 좀 잘 안 되면 테스트 하는데 한 1,000시간 이상의 테스트가 필요하고 한 번 테스트가 진행이 안 되면 다음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절차가 생략이 된다 하더라도 네. 수십 일간이 또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3, 4분기 넘어가면서 이 기대감이 좀 이루어질 수 있는데 물론 젠슨왕 입장에서는 하이닉스만 이렇게 공부를 받다 보면 하나의 벤더에서 받다 보니까 리스크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대체를 해야 되는데 마이크론으로 봐서는 마이크론이 캐파가 너무 작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진입이 반드시 좀 필요한 상황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늘? 네, 오늘은 오전장에는 하이닉스가 좀 빠지고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네. 어제 시간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어제 오후에 시간의 거래에서는 삼성전자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예. 오늘도 약 3%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오늘 이 이슈가 삼성전자가 완전히 계약을 했다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오전에는 좀 빠지다가 오히려 또 낙폭을 줄이면서 빠지지 않는 그런 모습도 보인 것이 특징입니다. 네, 부장님 같으면 지금 삼성전자 매수를 추천하시나요? 투자자들한테 어떻게 네. 조언해 주세요? 맞습니다. 뭐 당장으로서는 SK 하이닉스가 독점으로 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SK 하이닉스가 20만 원을 넘으면서 밸류에이션 PBR이 한 2배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삼성전자는 현재 1.3배 수준으로 평균 밸류에이션이 1.5배보다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하이닉스와 비교해서도 워낙 낮고요. 그다음 네. 하반기에는 메모리 쪽의 가격 인상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엔비디아 쪽에 납품을 기대하는 분들은 조금 긴 호흡으로 좀 사서 기다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한국의 유전 가능성을 제기한 미국의 전문가가 우리나라에 왔잖아요. 동해 이슈 관련주들 또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네, 오늘 오전장에는 다소 좀 힘든 구간으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많이 오르도 했기 때문에 일부 차익 실현이 나오기도 했지만 오전 중에 입국하면서 짧은 브리핑을 또 했거든요. 네. 구체적인 내용은 7일 정도의 말을 하겠다 했는데 그 이슈가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오장에 한국가스공사를 포함한 종목들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고요. 그 외에도 강관, 그러니까 파이프를 하는 업체라든지 오늘은 시멘트 업종들까지 좀 확대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섹터가 올라간 게 아니고 최근에 꽤 올랐던 종목들도 좀 빠지기도 하는 모습도 보였기 때문에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조금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네, 자 SM 주가가 어제는 한 8% 가까이 빠졌다가 오늘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네, 어제 불거졌던 일부 커뮤니티 관련된 미확인 글들이 아주 법적인 제재까지 강력하게 SM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무근을 명확하게 말씀을 했고요. 역시 시장에서 이렇게 명확한 강경 대책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어제 그 부분들이 사실 무근과 연결이 되면서 지금 급등 다시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역시 시장에서는 뭐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빠진 것은 제자리로 돌려놓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SM이 또 공식 입장을 내기도 했고. 네, 맞습니다. 네, 일단 시장은 좀 안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섹터의 주인공 반도체와 2차 전지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최근에 2차 전지는 좀 전기차 시장이 약간 주춤하면서 수요 부진 이슈가 있잖아요. 네. 왜 올랐을까요 오늘? 네, 우리가 뭐 소위 말하면 이제 시장에서 뉴스를 보다 보면 캐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네. 그 일시적인 수요의 부족을 이야기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 것들이 2차 전지 쪽에 불거지면서 이제 어느 정도 살 분들은 얼리 어댑터들은 먼저 샀고 추가적으로 살려면 뭔가 더 필요하다 이런 구간이거든요. 네. 더군다나 2차 전지 종목들이 꽤 실적이 작년 4분기
4분기부터 해서 1분기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근데 바닥론에 대한 이슈가 먼저 불거지고 있고 낙폭 과대가 먼저 나왔고요. 두 번째로서는 지금 금리를 인하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많이 빠졌던 기술주, 성장주에 대한 것들이 금리 인하 때에는 역시 뭐 제약 바이오라든지 2차전지 성장주에 대한 부분들이 수급이 순환매로 들어왔다 볼 수 있겠고 더군다나 5월 달 지표를 봤을 때에는 지금 중국 쪽의 전기차 판매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 1월부터 4월까지의 2차 전지 배터리 관련된 수요가 예. 20% 이상 성장했다는 오늘 보고 자료가 나오면서 괜찮게 팔리고 네. 있구나라는 게 확인되면서 오늘 일부 종목이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 이어서 EU까지 중국산 그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뭐 추가 관세 그런 정책을 또 발표를 했잖아요. 네. 우리 국내 기업들이 여기서 약간 반사 이익을 기대할 수도 있을까요? 네, 충분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관세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한 25% 정도까지도 관세가 올라갈 거로 보이고요. 7월 4일 정도에는 EU가 아마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또 관세 부과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기업들이 역시 반사익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네, 내일은 휴장이죠? 하루 쉬시죠? 네, 맞습니다. 모레 뵙겠습니다. 네. 네, 박근영 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